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확률과 통계 시간에는 확률의 두 번째 소단원,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확률의 덧셈 정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일단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전에 중학교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아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구하거나 확률을 구하거나 했을 텐데,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자, 우리 이전에 그 확률의 뜻에 대해서 배웠을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두 사건 A와 B의 뭐로, 또는을 의미하는 집합, 합집합을 이용을 해서 A 합집합 B로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즉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요령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아래에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 볼 건데,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결국에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죠.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주면 돼. 자, 그러면은 요 식의 좌변 우변에서 각각의 식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로 나누어 주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ns분,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 즉 A 합집합 B의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되고요. 우변도 다 똑같이 ns로 나누어 주게 되면, 첫 번째는 A가 일어날 확률, 두 번째는 B가 일어날 확률, 마지막 마이너스 A 교집합 B,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경우의 수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기호 n만 p로 바뀌었다 뿐이지 식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의 합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그 다음 페이지, 특히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즉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 이 부분의 확률이 0이 되니까 그때는 단순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 밑에 확률의 덧셈 정리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요 왼쪽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짝수의 눈이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을 A,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라고 하면, 전체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모두 6가지, 그리고 짝수는 그 중에서 2, 4, 6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3가지,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6 2가지가 있으니까 2가지. 그래서 각각 사건 A, B의 확률은 6분의 3, 6분의 2가 되고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1가지가 있죠. 6의 눈이 나오는 경우. 따라서 A 교집합 B, 이거의 확률은 6분의 1. 따라서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4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 따라하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죠. ns는 10, 10가지.
자, 이때 소수 또는 유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소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유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는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뭐 0.1, 0.2 그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수 합성수 할 때 그 소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사건 A부터 어떤 경우가 있는지 보자. 소수는 뭐뭐 있어? 2, 3, 5, 7까지 총 4가지가 있죠. 그죠? 다음 6의 약수 1, 2, 3, 6 이 경우에도 4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PA 너 같은 경우는 전체 10가지 중에서 4가지, PB도 전체 10가지 중에서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4가지, PA 교집합 B 둘 다 만족하는 애들 전체 10개 중에서 겹치는 애들 뭐뭐가 있어? 그렇지, 여기 2 겹치고 3 겹치고 이 2개 보이죠? 따라서 10분의 2 따라서 A 또는 B, A 합집합 B의 확률은 10분의 4 플러스 PB의 확률 10분의 4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의 확률 A 교집합 B.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0분의 4가 되니까 약분을 해주면 5분의 2. 따라서 구하는 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미안. 계산을 잘못했네. 여기가 10분의 4가 아니라 10분의 6이죠. 쏘리. 여기도 그래서 5분의 3. 따라서 구하는 답은 5분의 3. 미안, 5분의 3이죠. 자, 문제 1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학급에서 수학, 국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각 전체의 25%, 30%이고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의 10%이다. 자, 각각의 확률이 모두 주어져 있네요. 자, 이 학급에서 임의로 한 학생을 택할 때 수학 또는 국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수학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인 사건을 A, 국어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인 사건을 B라고 하면 수학이 전체 25%라고 했으니까 PA는 100분의 25 약분을 해주면 4분의 1. 다음 국어는 30%니까 PB의 확률은 100분의 30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3. 그 다음에 PA 교집합 B의 확률 둘 다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의 10%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해주면 100분의 10에서 1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수학 또는 국어 A 합집합 B의 확률은 그대로 PA의 확률 4분의 1 플러스 PB의 확률 10분의 3 거기서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확률 10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20으로 통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5 플러스 6 마이너스 2 따라서 20분의 9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20분의 9. 자, 다음 해리는 장미 5송이와 튤립 4송이를 샀다. 이 중에서 임의로 3송이를 택하여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다. 임의로 3송이를 택하는 것까지가 시행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같은 종류의 꽃만 3송이를 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꽃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어. 장미가 있고 튤립이 있어. 그러면 A라고 하는 사건은
사건을 장미만 선택하는 사건, 선택하는 경우, 그때의 사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건을 튤립만 선택하는 경우, 그때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의 경우의 수, 장미, 튤립 이런 거 상관없이 임의로 그냥 세 송이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송이, 4송이, 총 몇 송이 중에서 9송이 중에서 3송이를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9C3. 네가 전체 경우의 수 NS가 되고요. 따라서 9, 8, 7 너를 3팩토리얼 3위로 나누어 준 값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3, 4, 12에 7배를 해주면 14, 84가지. 네가 전체 경우의 수 맞죠?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장미만 선택하는 경우, 장미는 몇 송이야? 5송이야. 그 안에서만 고르는 방법은 5C3 또는 5C2. 계산해보면 10가지. 튤립만 선택하는 경우, 튤립은 몇 송이? 4송이. 그 중에서 3개. 그래서 너는 4C1이니까 4가지. 따라서 A의 확률은 전체 84분의 10. B의 확률은 전체 84분의 4. 맞죠?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자, 그러면은 장미만 선택하거나 또는 튤립만 선택하는 경우니까 이제 같은 종류의 꽃만 3송이 택하는 경우는 A 합집합 B의 확률인데, 이 경우에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니 없니? 장미만 선택하면서 동시에 튤립만 선택할 수가 있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즉 두 사건 A, B는 배반 사건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84분의 10에서 B의 확률 84분의 4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84분의 14가 되고요. 약분을 해주면 14로 바로 약분이 돼. 그래서 6분의 1이 된다는 거. 6분의 1이 구하는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경우를 모두 A 또는 B, A가 일어나는 경우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 그때의 확률을 구할 때에는 각각의 확률을 더해주고 나서 겹치는 부분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고,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으면 단순히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사건의 확률은 지금 용어만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여집합을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자, 그거랑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뭐를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 S의 사건 A에 대하여 여사건 A 여집합의 확률을 구하여 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 A와 그거의 여사건 A 여집합은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없어. 서로 배반 사건이야. 따라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A 합집합 A 여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과 A 여집합의 확률의 합과 같아.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빵이고. 자, 그런데 A와 A의 바깥 부분을 모두 합쳐주면 여기 오른쪽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전체 표본 공간 S가 나와야 되고, 그거의 확률은 1이니까 이 부분의 확률이 1이라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PA만 넘겨주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빼준 것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은 언제 이용을 하느냐? 우리가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라서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 좀 번거로운 경우에 그러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확률을 구하는 게 더 간단하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그 확률을 빼주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우회로 돌아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죠. 반대로. 자, 해서 언제 이용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요 왼쪽에 지금 조그맣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통 문제 조건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적어도 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 뭐뭐 이상 또는 뭐뭐 이하인 사건 등의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자, 예제를 보면 승원이와 민서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인데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임의로 뽑을 때 승원이와 민서 중에서 적어도 1명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만약에 이 확률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승원이만 뽑히는 경우 적어도 1명이니까 둘 다 뽑혀도 상관없는 거야. 민서만 뽑히는 경우 승원이와 민서 둘 다 뽑히는 경우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자, 승원이와 민서 중에서 적어도 1명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의 여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 승원이와 민서 중에서 적어도 1명이 뽑히지 않는다. 둘 다 뽑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서 2명을 뽑히는 경우 수를 구하면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여사건의 확률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1에서 그 확률을 빼주면은 값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사건은 2명 모두 뽑히지 않는 사건.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2명 모두 뽑히지 않는 건 남은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주면 되니까 6C2. 그래서 확률을 구해주고 구하는 확률 A는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준 거. 따라서 28분의 13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같이 볼게요. 자, 유리와 준성이를 포함한 5명이 1명씩 차례로 발표를 할 때 여기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행이야.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유리와 준성이의 순서가 연달아 있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유리와 준성이의 순서가 연달아 있지 않을 확률, 너를 A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5명이 차례로 발표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발표하는 학생부터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5번째 학생까지 뭐를 정해주면 돼? 순서를 정해주면 돼.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 세 번째 누구. 순서를 정해주는 거니까 뭘 쓰면 돼? 수녀를 쓰면 돼. 따라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할 때 모든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NS는 뭐야? 5 팩토리얼.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연달아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리가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준성이가 세 번째 발표를 했어. 연달아 있는 거 아니지.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어. 네 번째 2칸 띄워도 되고 5번째 3칸 띄워도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다. 그걸 대신 구해볼게. 그때 일단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연달아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유리와 준성이가 연달아서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지. 반드시 붙어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순열했을 때
반드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원리는 다 기억하죠? 유리, 준성, 묶어서 하나처럼 생각. 나머지 3명.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4 팩토리얼. 그 안에서 둘이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 2 팩토리얼. 따라서 6건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5 팩토리얼에서 A 6건의 경우의 수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2니까 2만 써주고, 그러면 4팩, 여기는 5 곱하기 4팩이니까 약분돼주면 남는 게 5분의 2.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A의 확률은 1에서 6건의 확률 5분의 2를 빼준 5분의 3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요 다음 시간에 하는 스스로 확인하기, 그 다음에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를 통해서 이 6건의 확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값을 구하는 거는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아래에 수근수근 요거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이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발달하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 자체가 도박이랑 관련이 있거든. 내기. 자, 어떤 사람들끼리 돈을 걸고 내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디에 거는 게 유리하겠어? 조금이라도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쪽에 거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지. 돈을 따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확률 개념이 이게 좀 발전하게 되온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오른쪽 페이지 57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